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는 것으로 중단됐던 한일 셔틀 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 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BC 첫 경기 호주전에 패하면서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린 우리 야구대표팀이 오늘 운명의 한일전을 치릅니다. 역대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 일본을 반드시 넘어야 8강행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팀은 오늘 좌완 에이스 김광현을 선발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80여 발과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서해안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 등에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오는 16일과 17일로 확정됐습니다. 재계 총수들이 동행해 한일 기업 간 교류를 추진하고 전경련과 게이단렌 의 미래청년기금 조성 발표도 있을 전망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확정에 이어 방일 시간표가 정해졌습니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일본의 초청으로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우리는 서면으로, 일본은 회견에서 동시 발표했습니다. 実務訪問賓客として訪日する予定です。滞在中、岸田文雄内閣総理大臣はユン大統領と会談し、夕食会を実施する予定であります。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당일인데 일본 측은 실무 방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방문은 국빈, 공식, 실무, 사적 방문으로 나뉘는데 촉박한 일정 속에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한일 정상이 마주하는 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짧은 약식 회담과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연쇄 회담 속 양자 회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 회담 일정과 의제는 조율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공동선언 채택 여부도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두 나라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초 중동 스위스 순방 때 동행했던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 총수들 이번에도 함께 갑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일본 기업과의 교류 행사가 진행됩니다. 양국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미래청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정상 교류가 재개된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수출 규제 철회 등 안보 경제 현안에 일괄 타결을 시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今回の訪日を通じて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に基づき日韓関係がさらに発展する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상대국을 서로 번갈아 방문하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에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今後の首脳会談等の内容も含め、現状において何ら決まったものはございません。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민감한 주요 현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강행했던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안보 위기에 대한 한일 간 인식이 일치하는 만큼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놓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주요 현안에 대해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미국 주도의 협의체 쿼드의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중국이 비판한 데 대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중국이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3박 5일 미국 방문 후 귀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쿼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국가로서 영내 어떤 평화와 발전을 위해 번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다음 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저녁 6시 20분쯤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정훈, 양경숙 의원은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지 특검이 늦어지면 검찰이 김 여사의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향후 정의당과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수사 재판 물타기가 확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선 후보 시절까지 민주당과 수사기관이 얼마나 철저히 파헤쳤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제와 물타기 수단으로 정략적으로 제안한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정의당의 동의 없이 민주당만 단독으로 특검 도입 법안을 낸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법을 저지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어떤 의도로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는지 국민에게 알리면 통과할 동력도 잃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이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 64살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전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문을 개방해 숨진 전 씨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듣기를 죽었다는 소리만 들었지. 저희는 모르죠. 집주인 신고했으니까 안 바꿔주죠. 경찰도 안 바꿔주고.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냈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엔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GH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대표 자택 옆집 GH 합숙소 의혹 사건 당시엔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최근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관계자가 지난 2019년 5월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대신 조문했던 인물로 지목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이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재작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해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인물들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취임 첫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내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 갈등을 빚었던 당정 관계를 정상화하고 당정 일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당이 조금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 곤란한 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이 국회나 정당 문제는 이제 다 안정적으로 조치할 것들은 조치하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나갈 거니까. 한 축이 되어서 받쳐줄 수만 있다면 국민이 행복한 진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현안이나 당의 현안은 그런 데 전념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체제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합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어제 국회에서 김기현 신임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 정례회동 신설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낭만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피해자와 화해가 없어도 심의위를 통해 삭제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화해해야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기록이 삭제된 건 반포고 졸업 직전인 2020년 1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본인의 의견서가 제출됐고 반포고의 학폭자치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정모 씨가 학폭을 저지른 건 민사고지만 민사고에서의 학폭의 심의 결과를 참조하지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생이 반성을 했다. 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반성한다라고 심의기구에서 판단합니까? 일단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 삭제에 피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폭 처리의 결말이 재판부의 판결이 아니라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록 삭제 요건에 화해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 보존 기간도 길어질 전망입니다. 학폭 이력이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록 연한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즉시 분리 조치와 같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고 자살까지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를 해주는 게 학교가 해야 될 가장 절실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가해 학생이 소송을 남발하지 않도록 소송 기간에는 출석 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소송을 건다면 그 소송을 거는 기간 동안에 저는 가해자에 대해서 출석 정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수업 일수를 못 채워서 유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좀 가해자가 감수하는 것이 맞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낭만 원인이 된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학교 관계자들도 출석했는데 핵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정 씨가 학교폭력 때문에 강제 전학됐던 기록이 삭제된 경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여야 의원들은 교장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반성과 하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까? 저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예, 회의록에. 있었다고 봤는데 그 자료는 국회에 못 줍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아니 우리가 동의가 지금 있으면 어떻게 교장 선생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학교폭력 당시 빨갱이, 적폐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한 학교 측의 반응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빨갱이, 적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 어른들은 그게 폭력입니까? 폭력이죠. 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보는데요. 정 씨의 대학 입학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정 씨의 입학 전형과 재학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해 빈축을 샀습니다. 지금 그 정순신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까? 휴학 중입니까? 혹은 자퇴했습니까? 입학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정 씨가 입학할 때 학교 폭력으로 최대한 감점이 됐다면서도 정확히 몇 점이 깎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 발생 이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 조치가 늦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당시 정순신 변호사 측의 법적 조치가 잇따랐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 사건 처리에 온갖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 2차 가해를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실패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검사다, 돈과 권력 많다 이런 얘기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불안했어요. 이 피해 학생은.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예요. 거의 무슨 한 케이스를 일반화해서 악마화해서 정치적 공방만 벌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 사건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청문회나 국정조사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 향후 여야 공방이 더 격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어제 저녁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40대 퀵서비스 기사가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어선 선실 내부에서 유증기가 폭발해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거리 한복판에 부서진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화곡동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퀵서비스 기사가 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운전자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전면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대전 덕명동에 있는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튕겨나간 SUV 차량은 또 다른 차량과 부딪혀 3중 추돌로 이어졌으며 70대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북 구미시 옥성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선산휴게소 인근에서 25톤짜리 화물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장흥군 관산읍의 한 선착장에 있던 3톤급 어선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선원 등 3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동 점검 과정에서 새어나온 유증기가 일시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한밤중 서울 도심을 질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무면허로 고개 운전을 한 건 물론이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기까지 했는데 대부분이 10대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오토바이 수십 대가 요란하게 음악을 틀고 도로를 달립니다. 신호 무시는 기본,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들. 단속 나온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을 향해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급기야는 순찰차를 들이받더니 동승자를 내버려 둔 채 도주합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에서도 원정 온 폭주족. 당시 2시간 넘게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도심을 마음대로 누볐습니다. 경찰은 무법 질주를 주도한 10대 A씨를 먼저 체포한 뒤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나머지 가담자들도 찾아냈습니다. 모두 25명이 붙잡혔는데 대부분이 SNS를 통해 만난 10대였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아예 떼어버리기도 했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팀, 서울 팀, 부천 팀, 이게 전국구예요. 그러니까 또 무등록 오토바이도 있었고 그리고 무면허인 애들도 있었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폭주족 전원을 검찰에 넘긴 뒤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9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90발에 가까운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주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본토 브란스크주에서 발생한 교전에 대한 보복 공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5시간 넘게 공습 사이렌이 울린 가운데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6기를 포함한 미사일 81기, 자폭 드론 8기를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수도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를 포함해 10개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에 특별한 기상 악화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에 4.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월 물가 상승률이 4.5% 아래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4%대 초반이나 중반선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분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어쩌면 3%대 물가 상승률 수준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시작한 반값 한우 할인 행사를 이번 달에는 대형마트들이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한우 도매 가격 하락이 이어지며 한우 농가가 위기를 맞자 유관단체가 도소매 가격 연동제를 확산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농협 하나로마트 한우 반값 할인 행사의 바통을 대형마트가 이어받았습니다. 시민들은 더 편리하게 반값 한우를 살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우를 가격을 싸게 좀 사가지고 가족과 함께 잘 먹겠어. 올해 이제 행사가 좀 많아졌는데 좀 소비자로서는 어떠신가요? 소비자는 좋죠. 세일 많이 하면. 그렇군요. 하나로마트의 반값 한우 행사에선 계획된 물량인 400톤을 훨씬 넘은 568톤이 팔렸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한우 반값 할인 행사 대상을 기존의 국거리 불고기에서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이번 주말 봄 피크닉에서 먹기 좋은 등심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도 일주일간 평소 3주치 물량인 한우 전 품목 60톤을 40% 할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한우 도매값 하락세가 여전하고 소비자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심지어 도매값 하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우 농가와 대형마트, 소비자 단체가 함께 도소매 가격 연동제를 확산하는 상생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가격도 내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생산 가격이 도매 가격이 내려가면은 결국은 소비자 가격도 연동성이 있어서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유통 구조를 한번 투명하게 바꿔보자는. 농협은 인하된 도매 가격으로
한우를 유통하고 전국 1,500여 개 하나로 마트에도 권장 판매 가격을 매주 공개하며 연동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자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공무원들까지도 몰리고 있는데 최근 취업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지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을 뽑기로 하자 수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뜬 지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현직 공무원이나 직장인까지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잇따릅니다. 여기는 그래도 남들이 생각해 주는 것만큼 그래도 연봉도 좀 높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또 복지가 좋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아마 그런 기준으로 많이들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규모를 대폭 줄이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용 등용문이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운 게 현실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자기소개서부터 필기, 면접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수생이나 N수생이 늘어나는 것처럼 취업 시장에서도 그런 N수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취준생들도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딱 있는데 그 직무가 잘 안 맞으면은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취업 준비생들도 늘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이른바 MZ세대를 대상으로 직업 가치관을 조사해봤더니 연봉과 워라밸이 직장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지만 지금은 근로소득과 시간이 가장 중요해진 겁니다. 회사의 그런 안정성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제가 일하는 곳이 사회적으로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개인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 가치관을 쫓아 재취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을 이끌게 된 신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 축구를 향한 강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클린스만은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공격수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1대0으로 승리하는 것보다 4대3으로 이기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으로서 항상 선수에게 맞춰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선수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지켜보며 접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클린스만 사단이었던 오스트리아 출신 헤어초크가 수석 코치를, 또 차두리 FC서울 유스 강화 실장이 기술 고문을 맡는 등 코치진도 확정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쪽 내륙과 그리고 남해안 지역까지도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5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바다 안개가 쉽게 해소되지 못하겠고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김포와 인천, 무안공항 등의 저시청 경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해상과 또 항공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로 인해 공기도 답답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대전, 광주와 부산, 제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한데요. 오늘 수도권과 대종, 세종 지역은 종일, 그 밖에 중서부와 남부 곳곳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날이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3도, 춘천 1.3도 등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낮은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올 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2도, 대전과 대구 25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에서는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새벽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맑고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주말을 맞아서 산행 가신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늘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상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교류가 재개되고 이는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에 약속했던 9조 원 넘는 사업 샤힌 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에 참석했는데 대선 1주년인 어제 윤 대통령은 별도의 자축 행사 없이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꼭 1년,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한 자축 행사 없이 이른 아침 울산을 찾았습니다. 샤힌 프로젝트 첫 삽을 뜨는 날, 이는 S-오일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최첨단 석유화학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투자 규모가 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단일 사업 기준으로 최대 외국인 투자입니다. 지난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방한해 290억 달러 규모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확정했는데 약속했던 여러 사업 가운데 첫 테이프를 끊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건설 기간에만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고 향후 우리나라 수출도 9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했고 동시에 외국 큰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1주년 민생 행보는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앞바다에서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선인 태화호에 올랐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수출 상황과 전기차 신공장 건설 계획도 들었습니다. 울산 경제인과 간담회에선 지방시대 핵심은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라며 민간 주도 성장을 언급했습니다.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 산업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방문했던 신정시장을 1년 6개월 만에 찾았습니다. 아이고 뭐 다양하게 있네. 그거는 뭐죠? 양지입니다. 양지구나. 네. 그러네. 두 산은 공부에 아주 잘 나가네. 하루에 울산 구석구석을 누비며 행사 4개를 소화한 건데 당선을 자축하기엔 우리나라가 처한 민생과 경제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국민에게 하루하루 더 나은 미래를 드리겠다는 다짐으로 당선의 무거운 뜻을 되새기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등의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신임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 의총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정책 현안 보고와 함께 법원 내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창해온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특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민생 경청 투어를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 거점센터 등을 방문합니다. 뒤이어 저녁에는 경기 부천시청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하며 민생의 중요성과 제1야당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청 투어는 지난 1월 말 전북 익산에서 연 것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한 달 반 만에 재개됐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국회에 나온 학교 관계자들은 모른다고 하거나 애매한 대답으로 회피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 있었습니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보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폭위가 이제 처음 소집됐을 때 그 정순신 그 변호사 그 가족 측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선처를 요구했던 적이 있나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 죄송합니다. 학폭위 때는 정순신 씨가 직접 참석해서 설명을 했죠. 그거는 그 판결문에서 봤습니다. 예. 그 사과보다는 그 아들에 대한 좀 변론을 좀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죠? 예, 아마 모든 가해자의 부모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어 논리가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때 심의원들이 그 정순신 변호사가 당시 검사였던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가 사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사비를 미리 달라고 한 뒤 시간을 끌다가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인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추가 범행 신고가 이어지고 또 피해 규모 역시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던 A씨는 지난 2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 이모 씨와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공사비 명목으로 모두 1,260만 원을 입금했지만 철거 이후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버렸습니다. 전화했더니 몸살 났다고 그러고 막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자기가 정신이 없다. 그러고서는 안 들어오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결국 A씨는 다시 돈을 주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지난 2일에 개업할 예정이었던 이곳 사무실은 아직도 횡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이 씨에게 돈을 떼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여 명이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다 지난달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고 A씨 같은 추가 피해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는데 좀 공권력에서 이런 것들을 사기치지 못하도록 좀 강력하게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는 발주자 10명에 시공업자 20명까지 모두 30명. 피해액은 4억여 원에 달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충청권을 포함해 수도권과 전북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 6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업자분들까지 합치면 100명도 넘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공사업자가 큰 액수의 돈을 미리 달라고 할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좀 피해 규모가 많거나 상습적으로 비슷한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던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충남 공주시에 있는 회사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전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범행 이외에 여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인천의 한 농협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조합장이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3선에 올랐는데 이 노동청 요구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농협중앙회는 취재가 시작되자 징계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지역 농협으로 축하 화환이 연달아 배달됩니다. 최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홍모 씨를 위한 겁니다. 홍 씨는 여직원들의 손과 겨드랑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도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겁니다. 취재진이 홍 씨를 직접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수차례 통화 시도를 했는데도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조합장님하고 말씀 나눌 수 있을까 해가지고 왔거든요. 접촉이 안 됐어요. 농협중앙회 측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홍 씨의 직무를 정지할 수도 재출마를 막을 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과 내규상 그렇다는 겁니다. 법을 핑계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농협 측은 지난 1월 관련 내규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입장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홍 씨 사건의 경우 노동청이 기한까지 명시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농협 측은 징계위원회 소집 날짜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당당히 선거에 나서고 농협중앙회는 늑장을 부리는 사이 피해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조합장이 또다시 인면권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로 지금 저희가 가게 되면 어차피 저희 입장이 되어주실 사람들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굴욕적인 그런 것도 있고. 취재가 시작되자 농협중앙회 측은 오는 21일 징계위를 소집해 홍 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성추행과 갑질 등 농협 내부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최대한 절차를 당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WBC 4강을 목표로 세웠지만 첫 경기에서 호주의 덜미를 잡히며 탈락 위기에 놓인 이강철호가 오늘 운명의 한일전을 치릅니다. 이강철 감독은 경험 많은 좌완 에이스 김광현을 선발로 내세우며 베테랑의 힘을 믿는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이제 한 경기를 졌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 총력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일전이라는 특별한 경기도 있지만 우리가 좀 8강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 총력전 하겠습니다. 초반을 끌어줘야 될 투수는 그래도 좀 베테랑이고 서로 알지만 그래도 경험 있는 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그래서 그 선수가 잘 끌어주길 바라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르비시 선수를 오랫동안 많이 봐왔지만 좋은 투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잡고 그런 거는 잘 저희 선수들도 다 알고 머릿속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미일 세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전기가 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중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강제동원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건 적잖은 의미가 있다며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세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is is a great time, I think, in the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in the U.S.-South Korea-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and certainly in the U.S. Korea alliance.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토론에서도 강제징용 해법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나라가 참여하는 쿼드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We could finally start talking about maybe how to involve more Korea more into the Quad arrangements and expand that into something larger.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수출 통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There will be discussion of the export controls that Japan has placed on certain intermediary goods for the making of chips, the so-called whitelist. 외신들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며 중국,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미국 동맹들을 더욱 긴밀히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든 역사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외신들은 일본의 윤 대통령 초청이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에 나온 점을 주목하며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스웨덴,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동의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튀르키예가 대화 중단을 경고한 지 한 달 반 만에 다시 협상상에 나섰습니다. 나토는 현지 시간 9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본부청사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주재하에 튀르키예, 스웨덴, 핀란드 간 3자 협의가 진행됐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3국 대표단 모두 작년 6월 나토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 이행 직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나토는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천연가스 사용량 15% 감축 대책을 내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현지 시간 9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개 회원국에 자발적으로 가스 사용을 15%씩 감축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난방 수요가 다시 급증하는 오는 11월까지 안정적인 가스 비축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고 불확실성이 아직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동북부에 있는 탄산칼륨 광산이 무너져 광부 3명이 매몰됐습니다. 광부들은 바르셀로나에서 서북쪽으로 80km 떨어진 수리아 광산 갱도 중 하나가 현지 시간 9일 오전 9시 직전에 붕괴하면서 지하 900m에 갇혔습니다. 조안 이나시 엘레나 카탈루냐 자치정부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인부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해외 출장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방문 예정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벤구리온 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마비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 진입도로는 시위대 등이 타고 온 차량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간 9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될 예정이던 3D 프린팅 로켓의 발사가 불발됐습니다. 미국 우주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이날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예정됐던 3D 프린팅 로켓 테란1의 발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이후 발표를 통해 추진체의 온도 조건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음 발사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란1은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 부품의 85%를 3D 프린터로 제작했으며 로켓 연료로는 처음으로 액체 천연가스를 이용합니다. 출근길 서쪽 지방과 남해안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밤사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바다 안개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통영은 30m, 아산은 50m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50m 안팎까지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인천과 김포, 무안공원 등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인 만큼 해상이나 또 항공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 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내륙에서도 안개가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폭염이 발생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도 서쪽 곳곳으로는 먼지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대전, 세종 지역은 종일, 그 밖에 중서부와 남부 곳곳은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찾아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낮지만 한낮에는 서울 22도, 광주 26도, 부산은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에서는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일교차는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무척 크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이 건조함은 일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해소되겠는데요. 다만 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무척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